관한 특별법안, 권영세 대표 발의한 철도 지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영 대표 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를 위한 특별법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화된 도심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 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국유재산의 출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숙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노선버스의 차량 연장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세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구별하여 연장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항부성희 의원, 장동혁 의원, 윤중병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제도와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며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관련위원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혜재 의원, 차인호 의원, 홍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 보험 정비협회의 정비요금 협의 기한과 위원장의 심의 촉진한 표결 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수탁 기간에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하여 성능인정제와 운행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성능인정과 적합성 승인의 대상 기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명성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 치사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계화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서일준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의 금지 행위로 추가하고 철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 겸용 가스 발사총을 추가하며 철도 차량에서 소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엄태영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계기 비행 절차 설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위반 시 법정형을 상향하며 항공기 감항 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윤재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강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 위원님들과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제명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면서 달빛철도의 유행을 일반철도로 하고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특례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는 예타 특례 조항을 삭제하거나 혹은 신속 예타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일부 의원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측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예타 특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제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달빛철도 건설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는 바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특례 규정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잠깐만요. 유경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유경준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달빛철도 특별법에 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인호 간사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는데 특례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속 애타로 수정해달라는 의견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배려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돼서 한 말씀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빛철도는 병호남의 화합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타 면제 조항으로 그 의의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해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입법입니다. 저는 여타를 담당했던 KDA에서 연구실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쓴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달빛철도 특별법을 포함해가지고 약 30개가 넘는 법안에 여타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의 여타 면제 조항은 기재부 장관이 필요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달빛철도의 국민적 염원과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약 9개월 정도 수요되는 신속 예타를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신속 예타를 시행해도 현재 특별법과 사업의 시작 시점은 크게 안 바뀌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예타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포퓰리즘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 이러한 점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법안 심사를 맡았던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261분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이름 다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법을 원내대표 발의로 내놓으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왔을 때도 저 역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법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그 발의한 측에서 반대 입장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심사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61분의 공동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분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덜어낼 부분들은 덜어내고 최소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최소화한 부분으로 이 법안을 심사를 했고 저희가 이 법안 심사를 하면서도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법안을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만일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안을 폐기해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 이상 공동 발의한 분들의 반대 의견 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고 어쨌든 소위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심사, 최대한의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제도로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 상임위에 올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그래요. 예, 조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여야 의원님들께서 교통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토론해서 달빛철도 관련된 법안 특별법이 통과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여야 국회의원님 다 거의 막론하고 261명이 특별법, 즉 예타 면제가 핵심인 특별법에 대해서 공발도 해주시고 그래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대의 과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SOC를 건설해서 서로 간의 왕래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사람이 어떻게 잘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가장 중시해 놓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없는 곳에 SOC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어서 점수표가 바뀐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지방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계속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SOC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현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을 조금이라도 회피시키기 위해서. 달빛 내륙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0.58 정도의 BC가 나왔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 예타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신속 예타 추진했을 경우 그것도 예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특별법으로 예타 면제를 가장 핵심에 둔 특별법을 발의를 하시게 된 거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공동 발의를 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은 예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타를 면제해서 인구가 없는 지역도 SOC를 건설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히나 지금은 뭐 수요가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게 광주 송정역과 서울 간에 KTX 예를 많이 드는데 당시에 수요가 10,000명 정도, 광주 송정역의 이용객이 10,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KTX가 개통된 이후로 광주 송정역 이용객 2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즉 당초에 처음 했던 수요보다 2배 이상이 늘게 된 겁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반대라든가 여타의 부분들의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재부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게 실시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은 기재부가 뭐 알아서 하겠죠.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물론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부에서도 국회의원이 하는 국민들의 대표가 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풍요롭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 똑같은 혜택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회의원 일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의원님 이 건입니까? 달빛철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심상정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타 예외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예타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보다 훨씬 덜한데도 다 특례를 둬서 예타 면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달빛 고속도로 철도를 그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법안은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외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예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타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 사람 많고 철도가 먼저 있는 데는 사람 몰립니다. 예타 잘 나와요. 거기 또 철도 만듭니다. 경기 북부 같이 철도가 아예 없는 데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거기 예타 백날 해봐야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예타 제도가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지역균형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 같은데 서울의 통근거리 한 1시간 내에 철도를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사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오히려 균형 발전의 해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런 예타 제도, 그냥 숫자 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철도 문제는, 교통 문제는 기본권의 차원에서 저는 접근이 돼야 된다. 제가 있는 고양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TX 타고 강남에 20분이면 가는 그런 사람하고 차 타고 차 끌고 가서 2시간 가는 사람은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통은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전국에 어디 있는 분들도 기본적인 어떤 그 동등한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설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자치도 전부 다 특별자치도가 될 판이에요. 전부 다 예타 면제할 판이에요. 지역균형 발전, 지방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혜, 예외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이제는 이제 이름이 다 특별자치도 될 것 같아요. 예? 다 예타 면제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저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국토위원회에서도 뭐 우리 지역 내 지역 이걸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현 의원님, 이 달빛 고속철도 토론이죠? 네, 홍기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저도 법안 심의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또 그 예타 조항에 대해서 신속 예타로 수정하면은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서 좀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예타를 면제하는 SOC 건설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법이 3개가 이번이 3번째인데 앞에 2개를 제가 통과시키는데 참여한 입장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당시서부터 이게 많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 SOC를 건설하는데 예타를 면제하는 게 적절하냐. 그다음에 이렇게 면제하는 법을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선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계속 선례로 축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타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고쳐서 해야지 정치적 성격으로 자꾸 하나하나 선례를 쌓아가는 것은 국가의 그 정책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예타 면제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던 거고요. 다만 이제 공항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건설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제 마지막에 되는 법들이니까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달빛 철도의 경우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노선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찍어서 이것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첫째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국가의 균형 발전이나 또는 영원화 화합 차원에서 이미 철도망 계획에 들어있는 달빛 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 법안은 나중에 예타 심의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를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를 계속 이렇게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 예타 면제를 규정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법이 20몇 개라고 하는데 그런 법들과의 형평 문제를 제기한 게 있고 또 신속 예타로 하게 되면 예타 면제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타 면제보다는 신속 예타로 수정해서 반영한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수의 의견이 예타 면제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 반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기현 의원님 토론 고맙습니다. 다음 잠깐 달빛 철도죠? 예. 엄태영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 공동 서명자로서 뭐 제가 토론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 영원함 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광주대구 있는 철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견 들어봐도. 그런데 지금 방금 홍기현 의원도 얘기하셨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뭔가 앞으로의 SOC 사업의 일관성과 또 형평성을 위해서 일부 좀 수정안을 낸다고 보면 되겠죠. 예타 면제 남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각 시도마다 하나씩 예타 면제를 해줬어요. 당시에 충북선 고속철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 저희 야당이었습니다만은 선거용 예타 남발이다, 예타 면제 남발이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예타 면제에 대해서 기준도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 논란이 됐었고, 우리 존경하는 홍기현 의원님 또 심상정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유경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언론과 학계에서도 뭐 포퓰리즘, 뭐 이게 영원한 화합의 상징이 아니라 건전 재정 종언의 상징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뭐 쓴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긴 말 드릴 게 아니고 예타 면제에도 한 6개월에 10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속 예타를 해도 한 9개월이면 됩니다. 거의 2025년도에 착공 시기는 거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보다는 신속 예타를 통해서 좀 오명 없이 당당하게 추진했으면 좋지 않나. 또 어찌 보니까 그쪽에 비시도 뭐 잘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서 저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의원님, 네, 토론해 주십시오. 예, 여러 의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 정말 참 많은 수기의 토론을 거쳤고요. 법안 자체가 특히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고 여야의 261명의 의원님들이 또 발의된 내용 속에 예타 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복선화 문제를 단순화하고 뭐 주변 지역 개발을 삭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속화를 일반화 철도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했고요. 다만 이제 예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교통위원회에서 기재부 담당 국장 배석 하에 여러 가지 토론을 했고요. 물론 이제 비용 대 편익의 문제를 놓고 보면은 충분히 좀 제한적인 요소는 있었다라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달빛 철도의 문제가 오랫동안 영원함의 상징적인 의미의 소통이었던 문제였고 이게 결코 저는 파퓰리즘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대선 후보가 또 대국민 공약을 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현재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논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보자도 국토종합발전 그리고 또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국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추풍령 이남의 문제로서 이것은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타 면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예타 문제 그 자체는 저도 강력히 기재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좀 변경해주라. 제도 개혁을 해달라. 차라리 국가재정법에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2년 이상짜리 어떤 분류, 1년짜리 분류, 뭐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법상으로 올려주면 오히려 신뢰를 갖고 이런 예외적인 어떤 법안들이 안 올라올 거 아니냐라는 내용까지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소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다 토의한 끝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토위에서는 의결을 해서 최소한 법사위로는 우리가 국토위에서는 의결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원들의 동의하에 소위에서 의결을 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저도 소위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타제도를 지방재정법에 한 20여 년 전부터 도입해서 운영했는데요. 그 결과는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났습니다. 국토부가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게 이 예타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기재부의 예타제도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신속 예타제도가 뭡니까? 이게 수도권 신속 예타제도입니다. 그 예타제도를,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에 있는 예타제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는 당연히 비시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큰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도권의 예타 제도를 적용하려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속히 예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 예타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균형 발전을 해달라는 취지를 넘어서 지방 소멸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빛철도가 동서간에 화합을 하자는 취지보다는 저는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지방을 조금 경쟁력을 갖추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운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취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그나마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 국토소위에서, 교통소위에서 상당히 많은 주류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소위에서 올라온 그 내용대로 해서 달빛철도는 예타를 반드시 면제시켜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의원님. 예, 다른 법안이죠? 예, 토론해 주십시오. 네, 저는 철도지화법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굉장히 환영하고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대도시들의 도시단절 효과가 극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있어서 우리 국토부와 저희 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하면 사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이 재정이 취약한 경우에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뭐 이채권 발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성이 나올 만한 곳은 뭐 다 아시겠지만 거의 서울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냥 이대로 이 국토부가 그냥 사업성 위주로만 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 전국을 위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아니라 이 서울 이 수도권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종합계획을 세우시고 재정대책을 만들고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 반드시 이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재정 확보 방안에서 이 뭐 광주든 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이 지역의 대도시들의 사업들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정말로 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 지금 그냥 사업성이 되는 서울만 하자라는 방식으로 되면 정말로 이 특별법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국토부가 준비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 메가시티 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제 비싼 도지들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고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이 뭐 저희 대전이나 광주나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 도심과 그렇게 번화하지 않은 도심들도 사실 섞여 있는 상황이라 이게 꼭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거나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지하화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일종의 선상 개발이라든지 좀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식도 분명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하화하고 일부는 선상 개발이나 여러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개발들이 오히려 더 이 사업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어떤 도심단절 효과를 극복하는 더 좋은 개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처음 이 재정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하화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체 계획을 세우고 이 지자체와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이후에 사업 구상을 만드실 때는 이게 꼭 지하화가 아니라 뭐 선상 개발이든 여러 좀 복합적인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하면서 이 전체 계획이나 제도나 이후에 향후 법 개정들을 준비해 주시면 훨씬 저희가 실현 가능한 이 법도 되면서 이런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님이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상당 부분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일단 철도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부분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은 사업성 부분이 확보가 될 거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권도 대전을 비롯해서 지방권도 사업성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상부 개발할 때 규제 완화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선상개발 방식도 다각도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안 소위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 논의하면서 사실 철도 부지를 제공하니까 국가 역할을 거의 다 한 것처럼 사실은 많이 말씀을 주시던데, 그러니까 철도 부지를 제공한다라는 게 사실은 재산권 자체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지하화로 가면 지하에 이제 철도가 지나가고 일종의 이제 지상의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뭐 다른 재산권의 형태를 제공하는 방식이라서 저는 사실 이게 국가 역할을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 굉장히 큰 공적인 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종류의 재정 투입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좀 같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이 지하법에 대해서 민홍철 의원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소위 때 제가 차관님께 확인하지 못한 생각이 나서 하나만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대상철도가 제2조에서 정의가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요거는 그 국유철도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뿐만 아니라 그 도시철도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지금 도시철도는 뭐 법안 소위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도시철도 소유자는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 모델을 적용하기는 좀 힘드니 이 사업으로는 못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소도시에 보면은 일반 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도 있는데 네. 그럼 도시철도는 어떤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나요? 통합 개발을?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철도에 대해서 검토가 된 법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하고 말씀하셨던 도시철도 부분도 별도의 추후에 시간을 가지면서 별도로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법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이 법안에 보면은 이제 시도지사, 특히 이제 시도지사도 이게 그 주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철도도 반드시 이제 포함되는 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효율성이 도심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법안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그러면은 도시철도 부분도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다면은 그 추진단도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단이 이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조항도 있어요. 제 7조에.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그 도시철도 부지 지역도 부지에도 개발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수립 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추진단에서 그런 의견을 좀 청취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수요가 많고 필요성이 있으면은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도시철도 별도의 계획을 별도의 어떤 규정을 신설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그럴 어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 심사 및 비용 축에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 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 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과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재정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에서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6조에서 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11조에서 1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항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과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재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제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제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은 제4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1항의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6항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4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0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3항의 철도안전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과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의 재정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제2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3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4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 제34항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차관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철도 지하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2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법률안 관련? 네, 허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공건축 특별법에 대해서 공청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간 이 법안이 국토법안 소위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정위원회 반대나 아니면 다른 이유의 사유로 공청회까지 끝난 법안이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계속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1년에 5,000동이 넘는 공공건축물이 한 해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 공공건축 특별법은 이런 공공건축이 붕어반식으로 찍어내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충분한 설계와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광자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국토법안 소위에서 양당 간사께서 잘 협의해 주셔서 불필요한 조항들은 삭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라도 이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소위원장님.
잘 들으셨죠? 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지금 이 의사 일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부터 의결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심사 연장 요구의 건부터 처리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5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서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부전, 마산선, 사고 연장 복구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 문제, 중재 해결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였으므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분당을 김병욱입니다. 저희가 신임 박상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희룡 장관 체제 하에서의 국토부 관련 상임위 회의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양차관 사이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좀 황당한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8년째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상임위 회의 때 해당 장관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하고 차관만 회의에 출석하게 한 이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국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소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처음으로 접해본 양평고속도로 백제와 같은 큰 사건도 접해봤었고 또 최근에 발표된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마지막 회의에 불출석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주의를 주시고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국회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에 상임위 회의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이견도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떠날 때는 떠나는 사람의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으시면 또 풀기도 하고 또 후임 장관을 위해서 본인이 갖고 갈 부분이 있으면 갖고 가셔서 후임 장관에게 부담도 더 덜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에서 제가 발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차관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